네,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 자, 제가 일단은 로봇주 강조를 드렸던 종목들이 너무나 다 많이 올라가서 일단은 조금 브리핑을 드리면서 다음에 또 이제 뭘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DIC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며칠이죠? 5일 연속 상승이 나왔죠. 상승 탄력만 본다 할 때 우리가 주봉으로 보면은 몇 프로죠? 한 12% 정도, 13%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고가권 대비 16%, 고가는. 그러니까 HL 만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때 거의 한 22%에서 26% 상승 나왔고요. 현대 무벡스 역시 주봉으로 봤을 때 25%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그대로 조금 찍어드리면서 추가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들도 일단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오늘 끝까지 영상 시청을 좀 해주시고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세인데 시장 자체가 이렇게 가면은 일단은 조금 증시에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것만 조금 염두해 두시고 매매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왜 그런 거냐면 결과적으로 이게 7%라는 숫자가 대박인 숫자죠. 정말 삼성전자에서. 근데 그만큼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다. 이 정도 상승은 비정상적인 흐름이 좀 나왔고 매수세가 몰렸고 그에 따른 좀 포모 현상이라고 할까요? 좀 개인 투자자의 좀 순간적인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로봇주를 좀 보게 된다 했을 때 현대 무벡스, 자,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 거냐? 일단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가는 말씀드리지만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총이 큰 종목을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죠? 자, 지금 보게 되면은 무벡스 같은 경우는 시총이 2.6조고요.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 이게 화장품 회사에서 이 정도의 물류 자동화 모듈 및 로봇 공급을 559억이나 했다라는 건 앞으로 뭐요? 우리가 이 제조업 중에서도 사실상 화장품은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화장품 쪽으로도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확장이 일어났기 때문에 반도체나 다른 2차전지 장비나 이런 공장을 짓는 쪽에서 더욱더 많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들, 이 발주,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벡스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전달을 드리는데, 쌤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요? 라는 관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아니다. 이렇게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마이너스 9%, 10% 물량 나왔을 때 이때 우리가 5일선 보고 대응을 하면 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자리에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조정이 강하게 나왔을 때 분할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요? 빠질 때는 못 사요. 근데 또 오르면 또 관심을 갖죠.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라가는 종목들에서 눌림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한테 로봇주에서 강조드린 게 뭐죠? 강조드린 거. 자, 시가총액이 3천억에서 5천억짜리 이 로봇 종목들이 주가들이 계속 올라서 시총이 3조, 4조가 된 종목들도 좀 있어요. 보통은 1조, 2조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로봇주의 특징을 좀 볼까요? 현대 무벡스도 그렇고요. 그 다음 또 누구? HL 만도. 자, 만도도 그렇고 지금 시총이 얼마예요? 2조 3조예요. 2조 3조. 그죠? 뭐 DIC는 시총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올라갔던 로봇주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HL 만도 강조드렸던, 그리고 또 누구예요? 현대 무벡스. 그죠? 자, 그 다음에 로봇주 중에 또 우리가 조금 중소형주 중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오토라는 종목이랑 이제 고용 종목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1.5조에서 2조, 1조에서 2조 되는 이 로봇주들이 굉장히 상승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주들의 지금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잠깐만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글을 한번 써드렸는데, 이 우리가 처음에 8월 달에 로봇주들이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였냐면요,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시총 5천억에서 1조짜리 애들, 그러니까 5천억짜리에서 1조짜리 애들이 강하게 8월 달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8월 달에 올라간 로봇주 몇 가지 보면요. 로보스타. 보시면은 지금 시총은 7천억이죠. 근데 우리가 2만원대를 생각하면 시총 얼마예요? 2천억, 2,500억 대죠. 이런 종목들이 한번 올랐습니다. 또 누구 올랐죠? 클로봇도 많이 올랐죠. 클로봇도 보면은 지금 1.5조지만 우리가 밑에 구간 생각을 해보면은 5천억에서 6천억짜리 이게 3배 올랐고요. 그죠? 그리고 또 로보티즈가 맨 처음에 많이 올랐죠. 보시면은 우리가 밑에 구간에서 로보티즈도 굉장히 많이 올라 시총이 지금 4조가 되었는데, 얘도 시작한 거는 3천억,
그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3천억에서 4천억짜리 애들이 로봇주가 8월 달부터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특이점이 12월부터 올라가는 애들 보면 시총이 좀 큰 애들이 있죠. 시총이 좀 큰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조짜리, 2조짜리들이. 그죠? 현대무백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로봇주에 대한 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와 좀 다른 게 23년도와 지금 25년도는 조금 차이점과 다른 점이 있는데 뭐냐면 23년도는 2차 전지 장세거든요. 2차 전지 장세. 그리고 25년도는 뭐예요? 사실상 로봇 장세예요. 이제 26년도가 들어왔는데 로봇 장세가 이제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다른 점 뭐냐면 23년도에는 에코프로, 포스코, 그죠? 그리고 또 누구 있죠? 큰 삼성, SDI. 자, 뭐 이런 애들이 2차 전지를 주도하면서, 그죠? 대장주로 주도하면서 누구를 끌어올렸어요? 중소형주를 끌어올렸어요. 그죠? 중소형주를 끌어올렸다. 근데 지금 25년도의 시장을 보면요, 중소형주가 먼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중형주가 올라가고요, 저는 그 다음 뭐예요? 대형주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모아야 되는 종목들은 뭐냐면 현대무백스, HL, 만도, DIC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눌림목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전 여러분들한테 레인보우나 두산 로보틱스를 반드시 모아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2차 전지라는 산업 자체는요, 우리나라가 끌고 간 산업이죠. 그죠? 23년도에 2차 전지 테마가 형성이 된 거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모멘텀에서 2차 전지가 시작이 돼서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에서 실적이 나오면서 중형주로 확산이 된 건데, 지금 25년도를 생각해보면 로봇이라는 테마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미국이나 해외 쪽, 이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 휴머노이드 시장이 개화될 것이다라는 JP 모건의 보고서도 나왔고요. 그런 흐름들로 인해서 로봇주가 먼저 중소형주 단에서 반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확산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로봇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총이 3천억에서 4천억짜리 애들이 이 글로벌 테마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올라간다? 중형주가 올라가는데 그 중형주에서도 지금 로봇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보통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결과적으로 이제는 뭐요? 사실상 전기차 시대로 가면 사양 산업이에요. 죽는 산업이란 말이에요. 내연기관 부품이 몇십만 개인데, 몇만 개인데 이 부품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들이 다 도산하겠죠. 전기차 시대로 가면. 그러면 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내연기관 부품 회사들은 지금도 실적이 잘 나와요. 매출 막 5천억 원에 영업이익 막 700억, 800억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어떻게 돼요? 시가총액이 막 1,500억이래요. 2천억. 그죠? 아니 1년에 700억 버는데 시가총액이 2천억이라고요. 이 말이 돼요? 퍼가 3배가?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회사들이 지금 주가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직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자동차 사업과 더불어서 미래 성장 계획으로 로봇 액추에이터 이쪽을 하겠다. 로봇 감속기 쪽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지금 자동차 회사들 중에, 부품 회사들 중에 이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을 성공할 회사는 정말 농담이 아니라 30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30개 중에 하나.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회사들이 뭐다? 테마성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데 과거에 자동차 산업이라는 거는 성장 산업인가요? 아닙니다. 성장 산업이 아니죠. 멈춰있는 산업이요. 그래서 돈은 아무리 잘 벌어도 주가는 어떻게 올라가지 못했죠. 자, 그런데 이제 로봇 시대로 오면서 이 자동차 돈을 잘 벌고 매출 잘 내고 영업이익 잘 내는 회사들이 지금까지 모아놨던 돈으로 뭐 한다? 로봇 신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들은 애초에 뭐예요? 매출도 좋고 그 다음 뭐예요? 이익도 좋아요. 근데 거기다가 뭐예요? 거기다가 어느 정도 감속기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사업에 대한 사실상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죠.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도 강조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을 하는 회사들이 로봇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 분명히 주목을 해라. 주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HL 만도가 오늘 불을 뿜었습니다. 근데 만도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2020년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뭐다?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온 거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중장기를 끌고 가시면 돼요. 만도는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들 중에서도 로봇 관련돼서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예요. 왜? 매출이 받쳐주고요. 이익이 받쳐줍니다. 즉 회사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그만큼 R&B 투자 비용을 집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 HL 만도 같은 경우는 뭘 한다? M&A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라고 이미 26년도 계획에 표시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로봇주가 가는 한. 그렇기 때문에 만도는 지금이라도 분할로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면서 지금 구간에서 HL 만도 제 입장에선 탑픽입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앞전 구간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시총이 3조죠. 저는 큰 종목을 좋아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요. 그죠? 조회수 3만에 구독자 700명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총이 큰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항상 전달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만도에 대해서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 만도가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만도에서 이제 보여주려고 만든 거예요. 만도 쪽에서 우리는 이렇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겠다, 미래에. 근데 보면은 로봇 액추에이터 탑티어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죠. 보면은 2026년에 뭐가 있습니까?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M&A나 조인트 벤처 검토, 요소 기술을 확보하겠다. 자, 그리고 27년, 28년도에 뭐 하겠다? 4세대 제품을 양산을 개시하겠다. 그리고 국내외 유망 고객을 수주하겠다. 그죠? 북미 양산을 개시하겠다. 이게 어디? 2027년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단 한 가지죠. 과연 지금 로봇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만도의 주가가 안 올라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은 뭐다? 주식은 무조건 기대감이다. 이렇게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바탕으로 하는 회사가 결과적으로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 이 만도라는 회사가 주가가 못 올라갔던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2020년도 보시면은, 자, 우리가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매출과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월봉으로 본다고 했을 때 2021년도부터, 그죠? 21년도부터 언제? 24년도까지 꾸준히 성장했어요. 근데 주가는 어떻게 계속적으로 우하향을 했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우하향을 했을까, 만도가? 왜? 매집하려고? 아니죠.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없던 거예요, 이 회사는. 앞으로 회사가 돈은 잘 버는데 이거 위에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어. 뭐 매력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도라는 회사가 로봇 사업을 한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 뭐를 보는 거예요? 와, 만도? 로봇 사업 한다고? 근데 너희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너희 매출도 잘 나오고 실적도 잘 나오잖아. 야, 그러면 너희가 만약에 로봇 사업을 제대로 한다고 했을 땐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주면 얼마나 줘야 될까? 얼마나 줘야 될까? 그럼 적어도 지금 만도의 시가총액보다 돈을 못 버는 로봇 회사들만큼의 어떠한 밸류에이션의 절반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 논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도는 사실상 성장성이라는 게 없었던 회사가 성장성이라는 게 생기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지금 DRC도 마찬가지고 로봇 감속기 하는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회사도 뭐 하는 회사입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란 말이에요. 그죠? 자동차 부품 회사잖아요. 이 회사도 영업이익은 잘 나오고 있고 매출과 이익은 잘 나오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주가가 여태까지 계속 못 갔던 이유는 하나다. 뭡니까? 뭐예요? 성장에 대한 부분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성장에 대한 부분이 생기니까 주가는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고 있던 종목 임팩이라고 있어요. 임팩. 얘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얘도 지금 원래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지금 추세를 돌리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뭐요? 얘도 우리가 관심 종목인 두자. 근데 이미 좀 아쉬운 게 금요일에 오늘을 좀 올라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쨌건 요것도 좀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종목 중 하나다. 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깔끔해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깔끔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부품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 한다? 로봇 관련된 부분들 하면은 충분히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액추에이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결과적으로 이 부분들이 시총이 얼마예요? 시총이 9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얘가 지금 이 9,900원일 때 1,000억인데 지금 봐봐요. 그럼 5,700원 때 얼마였겠냐고. 600억이었을 거 아니에요. 600억인데 1년에 얼마 벌어요? 1년에 200억 벌잖아요. 230억. 그럼 밸류가 3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에.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서 주가가 못 갔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생기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리 아는 인간들이 뭐 하고 있다?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하긴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아는 사람들만 좀 사고 있다. 그래서 일단 참고만 하시라고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양전기도 보게 되면 이제 사실상 로봇 사업을 한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죠.
근데 이거는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릴게 작전 세력들이 개입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개항전기라는 종목은 누가 개입되었다? 작전 세력이 분명히 개입이 되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로봇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가 로봇을 한다라고 하면 주가를 이렇게 띄어서 올리는 거, 요게 요즘 시장의 특징이다라는 거 일단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뭘 봐야 되냐? 현대모백스 보시고요. 그대로 보시고 지금 당장 여기서 제가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기에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 눌림목 나왔을 때 항상 공략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눌림목이 나오면 공략을 하세요. 그래서 눌림목 안 나오면 어떻게 안 나오면 하지 마세요. 다른 거 많잖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해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이거를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 투자자가 이런 거 지금 안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대 착각하는 게 이거 지금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좀 많이 위험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개인 투자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과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 이런 거 안 사요. 왜 비싸요? 50만 원이요. 그 재미도 없어. 다른 거에 비해서. 두산 로보틱스 안 사요. 왜 안 사요? 재미없으니까. 개인 투자자 살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종목들을 안 산다고요. 이럴 때가 기회예요. 개인 투자자가 안 살 때가 기회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소형주에서 중형주 1조, 2조, 3조짜리로 넘어가는 시장 다음에 뭐가 오겠습니까? 시총 5조. 그다음 뭐요? 시총 10조짜리. 이런 회사들이 이제 움직이는 시장이 온단 말이에요.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거를 미리미리 알아가셔야 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일단은 레인보우 탑픽 드리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건 HL 만도 상승 나왔지만 거래량 터졌기 때문에 차익 실현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눌림목 나오게 되면 접근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제가 얘를 왜 강조드리냐. 결과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뭐요? 바로 2월에 MSCI 편입 가능성 높습니다. 2월에 MSCI 편입이 된다라고 이 뭐냐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지수라는 건데 패시브 자금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쓸어 담을 거라는 거예요. 왜? 왜요? 간단해요.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요. 내가 외국인들이 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기 같고 사기 싫어. 위험한 종목 같아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MSCI에 편입이 되는 순간 편입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거든요. 편입이 되는 순간 뭐요? 사기 싫어도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왜? 패시브 자금이니까. 패시브 자금이 뭐죠? 추종하는 자금. 그러니까 패시브라는 것 자체가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이제 대학교 총장이에요. 총장이에요. 근데 내가 요 A라는 사람을 너무나 싫어해. A라는 사람 너무나 싫어해.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을 너무나 싫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수야. 내가 교수고요. 내가 표창을 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뭐 누구를 어떤 이 A라는 이 학생을 뭐 해야 되냐면 표창을 줘야 돼요. 표창을. 근데 내가 표창을 준다라고 이 A라는 회사, 그러니까 총장이 뭐 거절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A라는 학생한테 야, 너 이번에 상 받을 거야 라고 해서 뭐요? A라는 학생 상을 줬어요. 그럼 뭐요? 총장은 이 A라는 학생 상을 주기 싫어도 뭐 해야 돼요? 상을 줘야 돼요. 상을 줘야 된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결과적으로 교수는 MSCI고요. 대학교 총장은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MSCI에서 A라는 종목을 편입을 시키면요. 외국인들은 뭐예요? 사기 싫어도 사야 된다라는 거. 왜? 결과적으로 MSCI를 추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반대로 얘기하면 요걸 교수로 보고 요걸 총장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기 싫어도 사야 되는 물량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알테오젠이나 이러한 종목들이 주가가 어떻게 했어요? MSCI 편입되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갔죠. 여기서 편입되고 쫙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올라갔다 빠진 종목들도 많지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건 뭐다? MSCI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 들어올 거다. 최근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매 동향을 보면은 조금 달라진 걸 보셔야 돼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연달아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한다라고 했을 땐 우리가 지금 모아가야 되는 건 뭐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리고 누구요? 두산 로보틱스죠. 왜?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매집도 매집이지만 매매 동향은 솔직히 조금 별로긴 해요. 매매 동향 보면은 그냥 그래요. 그래도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연금이랑. 근데 이 두산 로보틱스를 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주식 등의 대량 상황 보고서에서 세부 변동, 그러니까 여기 자 어딨냐 죄송합니다. 자
여기 있다 요거.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자 뭐가 있냐면 M&A 투자 제한 및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건 지금 두산이라는 회사가 두산 로보틱스를 뭐요? 주식을 뭐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다는 건데 정확한 내용들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가 수익 수합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보통 주식 1170만 주를 주당 8만 1,000원을 잡아놓고 뭐한다? 체크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두산 로보틱스의 1170만 주를 주당 8만 1,000원에 설정을 해놓고요. 돈을 빌리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한국투자증권 등 7개의 금융기관 돈을 빌려요. 그럼 이 돈이 얼마 되겠어요? 거의 한 9천억 되겠죠. 그러면 이 지분을 파는 거냐? 아니에요. 얘네들이랑 3년을 계약을 합니다. 3년을 계약을 해요. 그래서 3년 후에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100만 원이 돼 있다. 100만 원이 돼 있다라고 하면 증권사들은요. 두산에 얼마를 주는 거예요? 91만 9천 원을 주는 거예요. 한 주당 91만 9천 원을 주는 거다. 차액을. 선생님 근데 말이 안 되는데요. 증권사들은 바보예요. 그럼 손해 보잖아요. 반대로 주식이 5만 원이 되잖아요. 5만 원이 되잖아. 그럼 두산이 반대로 뭐요? 두산이 반대로 이 증권사한테 주당 3만 1,000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니 그러면 만약에 주가가 100만 원이 돼서 증권사들이 큰 손해를 보면 어떡해요? 그래서 증권사들은 뭐예요? 해지를 걸어 놓죠. 8만 1,000원 돼서 주가가 올라갈 거에 대비해서 해지,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해지. 그럼 증권사가 뭐하러 이 짓을 하나요? 돈을 벌 수가 없는데. 간단하죠. 수수료를 먹는 거예요. 수수료. 9천억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두산이 8만 1,000원을 기준으로 잡았다는 거 로보틱스의 가격을 엄청난 호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 호재가 있다. 왜? 이 8만 1,000원 밑으로 떨어질 거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두산이라는 회사가 두산 로보틱스 가치가 왜? 떨어지면 내가 갚아야 되는데 1,000원 되면은 나 어떻게 돼요? 나 9천억 갚아야 돼요. 증권사에. 그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질 거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지컬 AI 쪽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관련돼서 굉장히 좀 높은 전 세계적으로 5위권 안에 들어가는 협동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의 빅테크들과 협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현대 무벡스나 그죠? 무벡스나 HL 만도, DIC 전부 다 저번 주 말씀드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미 700명의 구독을 누르셨기 때문에 다 확인했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지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탑픽은 HL 만도 이미 무벡스 올랐기 때문에 그럼 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라는 거예요. 저는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는 이미 20만원 중반대에서 거의 2배 수익이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6만원대 초반에서 벌써 30% 이상 수익 중입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 금액이 엄청나게 크지 않아요. 뭐 1,0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고 또 같이 사기 때문에 제가 보통 1,000만원 이상은 다 안 사요. 종목들을. 좋아 보이는 것도 솔직하게 막 5천만원 사고 싶은 종목도 있지만 안 사요. 왜? 결과적으로 제가 그렇게 사는 순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거짓 없이 말씀드린다는 거. 난 좋아 보인 종목 좋아 보인다고요. 대신에 시총이 낮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못 드립니다. 제가 LS 티라 유텍도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5,000원대부터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언급을 했어요. 계속 티라 유텍 관련돼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했고요. 뭐라고요? 티라 유텍 봐라. 그래서 일단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2천억이잖아요. 5천원대 하면 얼마예요? 1,000억대죠. 최대주 지분율 빼면은 진짜 500억, 400억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상 제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은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아까 봤지만 조회수가 3만, 구독자 700명 붙잖아요. 그럼 그 종목 어떻게 망가져요?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주식을 오래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느낀 게 개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주가는 무너집니다. 진짜 신기하게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시가총액 큰 종목 위주로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얘기해도 영향이 없게. 그래서 레인보우나 두산 로보틱스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제가 6월달, 7월달에 계속 강조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한 번 더 강조를 드려. 왜? 이 흐름들이 보이거든. 로봇주가 소형주, 중형주에서 시가총액 2조, 3조짜리 이동되고 이게 결과적으로 확산이 일어나면 어디로 가겠냐? 최종은
레인보우 두산이 최종이다. 최종 보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환매를 잘 이용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또 레인보우 두산이 가고 나면 뭐가 하겠냐? 저는 그거요. 소프트웨어 가야 본다. 지금 보게 되면은 최근에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네. 손정희의 비전 펀드, 기억이 안 나. 손정희가 어쨌건 41억 달러를 투자했죠. 그죠? 41억 달러 얼마죠? 4조. 아니 근데 40조 투자했는데 410억 달러인가? 요거를 오픈 AI에 투자했어요. 근데 오픈 AI 무슨 기업이요? AI 소프트웨어 기업이요. 그쵸?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도 손정희 회장이 투자에 대한, 소프트뱅크죠.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건 뭐요? 어쨌건 베팅을 하면 크게 먹긴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생각을 해보자. 지금 스페이스 X가 상장한다고 하니까 주가들이 어떻게 돼요? 우주항공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보시면 스피어, 세트랙아이, 그죠? 자, 세트랙아이도 제가 여러분들 과거에 뭐요? 히든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 뭐요? 이미 많이 올랐어요. 이때 당시에 거의 50%가 올랐죠. 그리고 나서도 제가 틈틈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중장기적으로 무조건 저 들고 와 상관없다. 이거는 중장기로 보는 종목이다. 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주잖아요. 돈 걱정이 없는 우주항공 회사다. 위성 회사다. 무슨 걱정이냐? 중장기 봐라. 그리고 나서 밑에 구간에서 여기서 무슨 국가 기밀 유출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주가가 다시 급등이 나왔죠. 상한가 또 왔어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중장기적으로 보려면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된다?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들을 봐야 된다.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은요, 핫한 건 좋아요. 근데 그 핫한 것 중에 그냥 그대로 계속 가는 게 10개 중에 한두 개고 나머지 8개 빠집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가 핫한 걸 사갖고 어떻게 돼요? 물리죠. 그렇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핫하지 않은 종목을 잘못 사도 어떻게 돼요? 잘못 사도 그래도 물려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AI 시대라는 기준에 한해서 봐야죠. 그럼 뭘 봐야 돼요? AI 소프트웨어에서 뭘 봐야 돼요? 여러분,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딥러닝 관련주나, 아니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요? 빅테크 관련주를 보자. 구글 관련주나 엔비디아 관련주, 소프트웨어,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쪽이고, 그래서 구글 쪽 소프트웨어 관련주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중에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뭡니까? 딥하게 들어가면 보안주죠. 보안주도 분명히 뭐한테 갈 수밖에 없겠다. 근데 보안을 생각하면 또 뭐다? 스테이블 코인도 같이 엮어져. 결과적으로 AI 시대가 활성화되고 화폐 가치가 결과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죠. 화폐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거다. 그럼 그 과정 안에 뭐가 들어가겠냐? 비트코인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같습니다. 여태까지. 그죠? 2018년 관세 무역 전쟁부터 보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100이면 90%는 다 됐어요. 스테이블 코인 트럼프가 얘기하잖아. 근데 아무도 안 사잖아. 아무도 네이버나 이런 거 봐요? 본 사람 있겠지. 근데 네이버, LGCN에서 봐요? 안 보지. 당연히 안 보죠.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잖아. 삼성전자 봐봐요. 삼성전자 이 밑에 구간에서 제가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어요. 봐라. 5만원 구간에 아무도 안 살 때, 이럴 때 사서 갖고 있는 사람 나중에 승리자 된다. 삼성전자 망한다 해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 주가는 또 올라갈 거다. 자, 제가 과거에도 여러분들 24년도에도 그죠? 24년도에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24년도 9월 11일 삼성전자가 월봉상 61선을 이탈하는 기회는 딱 이탈한다. 그죠? 월봉상 61 이탈한 딱 4번 이탈했다. 삼성전자 상장되고. 그죠? 4, 5년마다 오는 저가 매수 기회다. 언제요? 9월 11일 봐봐요. 9월 11일 언제요? 9월 11일. 보자고요. 9월 11일 언제입니까? 24년도 9월 11일.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이 구간 저가 매수 기회. 결과적으로 이 구간. 그죠? 얼마입니까? 요 구간대가 우리가 따지면, 잠시만요. 지워졌네. 9월 11일. 여기죠. 여기. 얼마예요? 따지면 자, 65,000원대였죠. 우리가 월봉 보면 언제입니까? 월봉. 지겹. 더럽네. 죄송해요. 좀 지워드릴게요. 옛날부터 분석을 했던 거라서. 루즈하게 또 로봇 얘기하고 있다. 삼성전자 넘어왔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항상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과거의 흐름들을 보면은 지금 요런 자리 말했잖아요. 월봉상 어디? 월봉상 무너지는 구간. 요렇게 무너지는 구간들이 거의 없다고요. 보시면은 지금 이 보라 색깔 선은 한 번도 없고, 이 검은 색깔 선이 무너진 적이 언제요? 총 삼성전자가 지금 30년 동안
30년 동안 단 4번밖에 없었어요. 이번이 4번째고. 그러니까 뭐다? 기회다. 이 밑으로 내려오면 기회다. 좀 엄청 많이 오르죠. 그러니까 지금 또 계속 올라간 삼성전자 20만 전, 30만 전 간다고 하죠. 개소리까지 말라고요. 결과적으로 17만 원, 16만 원 가죠. 그럼 또 개인차 달라붙는단 말이야. 그또 고점 찍어요. 또 몇 달 고생하겠지.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똑같아요. 남들 다 살 때 사면 결과적으로 손실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봐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들 안 살 때 모아 가세요. 지금 남들 이미 많이 사고 수익 보고 나갔어요. 그럼 저는 그러니까 이 종목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인데 왜 이렇게 저는 딱 봤을 때 개인 투자자가 관심이 없다는 게 딱 눈에 보여요. 이 종목들이 지금 이미 팔고 나갔거나 이거 모아놓으면 또 정말 좋은 수익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들 따라가는 매매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HL 만도나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남들이 안 볼 때 미리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전달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AI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기업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AI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 뭡니까? 구글 관련주. 구글 관련된 또 이제 황제주라고 제가 또 하나 전달 드릴 거니까 요 종목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받아가신다라고 하면 좀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레인보우나 두산 로보틱스 타점이 궁금하다 그러면 레인보우 또는 두산 로보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로봇 다음을 이어갈 소프트웨어 관련주,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그 다음 보안 관련주 확인하셔라.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빨리 갈 것 같은 구글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주. 요거는 이미 차트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 종목까지 확인해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황제주는 또 뭐냐면요. 자, 이 구글 황제주, 구글 히든주가 또 뭐냐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글이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엔비디아의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5배가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글과 같이 협력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그렇죠? 구글 관련된 회사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특히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로 계약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봤는데 차트도 한번 같이 봤어요. 차트도. 근데 어때요? 미쳤어요. 진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회사가 기사도 있어서 보여드리면 자, 땡땡땡이가 구글에 이어 애플과도 데이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6일 뒤늦게 알려졌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구글 등 땡땡땡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계약 내용이 밝은 한 관계자는 땡땡땡과 구글은 이 땡땡땡 데이터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것으로 안다면서 구글에 이어 땡땡땡도 최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했다. 자, 그쵸? 이 회사가 구글과 뭐요? 구글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도 구글이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어떠한 발전을 할 때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부분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이 뭐요? 주가가 폭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차트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차트를 다 가지고 왔는데 차트 어때요? 뭐요? 고점 아닌가요?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래량 보셔라 이거요. 거래량. 자, 이 전고점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죠. 그죠? 터지고 어떻게 됐어요? 거래가 죽으면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봐봐요. 또 같은 가격대를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전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여기서는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졌는데 왜 뒤에서 똑같은 가격인데 거래가 안 터지지? 뭐요?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유통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통 물량. 유통 물량이 뭐예요? 한정적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유통 물량이 100만 주 있다고 해봐요. 내가 99만 주를 만약에 매집을 했어. 그럼 시장 유통 주식이 1만 주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안 돌겠죠. 이거예요. 뭐다? 매집이다. 매집. 매집을 거의 끝내는 단계예요. 그럼 여기서 바로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변동성 주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분할로 끊어서 매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요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쪽 있죠. 요쪽을 조금 이렇게 확대해 봤어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확대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 건데 자, 가격대를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전고점에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고점을 가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요? 흔들기. 흔들기가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기. 왜 흔들까요?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요? 물량을 뺏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최근의 흐름인데요. 자, 고점에서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해요? 이 가격대에서도 강하게 밀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밀었다가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게 올리고 또 밀고 올리고 반복이에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급등 나올 수 있다. 그쵸? 자, 이거를 우리가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 주봉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 거래가 완전 터진 거래가 죽었잖아요. 근데 중간 봐봐요. 아까 내가 뭐랬어요? 흔들기 있다. 흔들기. 상승 하락 흔들기. 여 자리도 흔들기. 왜?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뭐 하는 거예요? 매집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핵심이고요. 자, 우리가 그럼 마지막 월봉까지 볼게요. 월봉. 자, 월봉상 이 정고점의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 다 왔습니다. 거래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뭐다? 슈팅 임박. 정말 엄청난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요거를 지금 보여드렸거든요. 요거 이제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게 뭐냐면 STX 엔진이요. 이 차트가 STX 엔진. 자, 차트 모양 어때요, 여러분들? 봐봐요. 모양 어때요? 똑같죠? 똑같죠? 정고점, 거래량, 돌파 시도 중, 그죠? 지금 흐름 봐봐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어때요? 보면 거래량 터지면서 거래 죽죠? 거래 죽고 뭐해서 얘네 밑으로 한번 흔들어줬어요. 자, 흔들어주고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은 아주 강력한 상승. 저가 대비 2배의 상승이 단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걸 일봉이고요. 주봉을 보면 어때요? 올라간 상태에서 흔들어주죠. 한 번 더 흔들어줍니다. 한 번 더 흔들어주고 어떻게 돼요? 봐봐요. 한 번 더 흔들어주고 강한 장대 양봉. 저점 대비 몇 배? 4배. 상승 나왔어요. 월봉으로 보면 어때요? 월봉 보면 저점 대비해서 4배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너무나 유사한 흐름이고 매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요 부분들 꼭 받아가셔라 라고 전달 드리면서, 자, 이 종목 제가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필요하다. 나는 지금 이 구글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주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반드시 구글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몇 번 남기라고요? 010-845-9501 이쪽으로 구글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이 구글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주 전달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